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권미란 앵커의 정치, 경제, 미슐랭 방송이 정규 편성되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최근에 고려 아연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궁금증,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려 아연 사태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고려 아연을 비롯한 정치,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권미란 앵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 두 번째 네. 방송이시죠? 이 정치, 경제, 미슐랭이라는 코너명 좀 배경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너명을 정하라고 하셔서 좀 어렵게 생각해낸 게 정경 미슐랭입니다. 예. 정치, 경제, 미슐랭.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고 이 두 가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요리를 하셔야 정치도 제대로 보시고 또 경제도 제대로 보시지 않을까, 투자도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정치 경제를 잘 요리해 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 경제 미슐랭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예,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려아연 관련해서 지난 2024년부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K 경영권 쟁탈로부터 구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예언 비슷하게 했는데 네. 반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고 있죠. 고려아연 운명의 3월이란 소리도 나오고 있고 SMC 유한 회사 여부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흐름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려아연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감이 3월에 그 운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편을 맺었고 고려아연 이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3월 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변곡점 맞을 전망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을 3월 7일 이전까지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풍이 지난 1월 말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효력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한 소송인데요. 영풍은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의결권 기준까지인 46.7%까지 늘리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주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의결권, 의사결정권이잖아요. 주주총회에서의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사를 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박탈당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 전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 회사 썬메탈 코퍼레이션 아까 SMC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썬메탈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영풍의 지분 10.33%를 취득한 겁니다. 고려아연이 호주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영풍 지분을 산 거죠. 예. 그래서 영풍 고려아연,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샀고 영풍 고려아연, 그다음에 썬메탈 홀딩스 그리고 그 아래 썬메탈 코퍼레이션 지분 갖고 있고 썬메탈 코퍼레이션이 다시 영풍 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순환 출자 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서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 각 회사가 상대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막을 수가 있었고 영풍과 MBK 측이 이사회 진입에 실패한 것인데요. 이번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 회사 썬메탈 코퍼레이션의 상법 규정 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영풍 측은 썬메탈 코퍼레이션이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외국 소재 유한 회사여서 상법상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려아연 측은 영풍, MBK 측 주장이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호주 회사법상 썬메탈 코퍼레이션의 회사 유형이 PTY LTD라는 건데요. 이 PTY LTD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영풍 측은 우리나라 유한 회사 같은 특성이 있어서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고려아연 측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만 가능한 온라인 소액 투자와 유사한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데 공실물을 부담하지 않고 증권 발행만 가능한 주식회사로 이 회사를 봐야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에 있는 회사 이 썬메탈 코퍼레이션을 우리나라 상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만일에 임시주총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만일에 기각이 된다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키는 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MBK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3월에 있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MBK 측이 이사회를 과반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최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3월 말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고 주총 안건 상정을 위한 이사회는 3월 6일에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와 SNS 상에서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업이다라는 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국가의 명운이 달린 기업이다라면서 고려아연을 한국 기업으로 잘 지켜내야 된다. MBK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에 팔려갈 수 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채팅창도 보면은 잠재의식님 고려아연 2주 매수했습니다. 1주 사기 운동 동참.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님도 고려아연 주식 매수했습니다. 하트님도 고려아연 지켜야 한다 등등.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려아연 주식을 사는 운동을 네. 지금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울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1인 1주 사기 고려아연 1인 1주 사기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고려아연이 위치해 있는 울산시 내에서 이 고려아연 1인 1주 사기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지난해 9월에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상공회의소 이윤철 회장이 나서서 고려아연 주식 1인 1주 사기 운동 1, 2호로 이렇게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지난 2003년에도 SK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 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을 때 당시 울산 시민 SK 주식 한 주 갖기 운동을 통해서 이 범시민적인 운동이 펼쳐지고 SK를 지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울산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울산 지역 내 백화점이나 마트, 축제 행사장 등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향토 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이 펼쳐졌었다고 하고요. 예. 이렇게 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려아연이 울산 경제의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비철 금속은 물론이고 수소, 2차 전지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고려아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50년간 글로벌 넘버원 비철 금속 기업으로 고려아연이 성장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당연히 크게 기여를 해왔고 또 중소기업을 후원하는 울산 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또 최대 후원사로 고려아연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주군에서도요. 울산 옆에 있는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분별한 사업 재편, 인력 구조 조정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울산의 고용 악화, 지역 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뭐 그동안도 울산 지역에도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또 앞으로 2033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등에 총 11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아연이 울산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과 한주사기 운동 전개가 우리 국가 기간 산업을 지키고 안보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이고 또 앞으로는 수소, 2차 전지에서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지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렇죠. 네. 아직도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야망을 그렇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아직까지 본인들의 야망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타겟을 잡고 있는 것이 이런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본격적인 좀 성장세로 가기 위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내 전기차 근데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중국산 배터리가 다 네. 안 좋은 뉴스들도 가득했잖아요. 뭐 폭발하고 화재 일어나고. 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중국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선점해서 본인들이 가져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계속 그쵸. 안 좋은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술이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야심을 놓칠 수는 없죠.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키워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M&A를 하면 되죠. 아,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당연히
탐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가 고려아연을 삼키려는 시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MBK 파트너스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중국의 비중보다도 국적을 감춘 자금들 가운데서 충분히 중국의 자금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MBK 파트너 측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중국계 자금 비중이 5%에 불과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MBK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술력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일단 지난해 11월에 고려아연의 전구체 원천 기술에 대해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런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기업이 해외로 매각될 때 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좀 지킬 수 있는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이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 주식 1인 1주 사기 운동 유튜브 SNS에서도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천조국 파랭이님, 신인철 국방TV, 삐길스 같은 이런 우파 유튜버들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최근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렇죠. 네, 중국의 이 고려아연이 넘어가면 뭐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면서 연계해서 우리 기업들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유튜브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아까 나왔는데 저희 포인터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 네, 예. 넘기는 거. 네. 예. 자, 고려아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잭 넛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면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가면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 전반적으로 고려아연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사실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핵심 광물 공급망 이게 요즘 경제나 국제 정세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공급망 중에서도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실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히토류거든요. 아, 그렇죠. 예. 히토류.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 카드를 제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히토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반도체, 배터리, 방산 이런 중요한 산업들에 필요한 핵심 원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고 핵심적인 광물 공급처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이런 공급망을 장악을 하고 이를 통제하려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 각국 기업과 산업 그리고 국제 정세에 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광물의 가치는 이 시대의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뭐 우리가 공급하는 광물 안 주겠다 하면은 당장 이제 산업들이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원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탈중국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잭넌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에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잭넌 의원이 X에 좀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가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영향이 너무 커진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로 이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잭넌 하원 의원은 MBK 파트너스를 통해서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미국 정치권에서 MBK가 시안리, 칭화 유니그룹 등 중국 기업을 다수 인수한 바가 있었고요. 또 펀드 6호 결성 당시에 중국 외환투자공사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았다는 점, 또 그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꾸준하게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점 등이 MBK와 중국의 관계성이 돋보이는 대목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요. 앞서서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안티모니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히토류 카드를 약간 이제 쓰기 시작하는 조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는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디움 같은 5가지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미국은 핵심 광물 확보라는 과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아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고려아연이 이 5가지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광물 가운데서 인디움, 비스무트, 텔루륨 이 3가지를 국내 유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희망줄인데 그렇죠. 이 희망줄마저 중국한테 넘어가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우려가 큰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특히 인듐의 생산량이 이 고려아연에서 전 세계 제련소 가운데 1위라고 하는데요. 고려아연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기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이러한 조치들이 좀 본격화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광물 관련한 동맹을 맺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라는 이게 있는데 여기에 예. 의장국으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미국이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파트너십입니다. 미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그 위에 어떤 분이시죠? 아까 후앙 TV님이 네. 젤렌스키가 버티는 이유라는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히토류 관련해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히토류 뭐 그런 딜이 좀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앙 TV님이 젤렌스키가 버티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당 채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그린란드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예. 네. 그린란드에도 히토류가 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히토류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좀 매력적인 그 요소를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뭐랄까요?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뭐 외신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야욕을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토를 이렇게 남의 영토를 덴마크령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뭐 매물로 나온 거 아니다. 덴마크 쪽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뉴욕타임스 최근 일면에 나와 있는 사진에서 트럼프가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3가지가 나왔는데요.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그리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파나마가 파나마가. 그다음에 그린란드는 내 땅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지만 히토류 같은 천연 자원 가치로 봤을 때도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 차원에서 사실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과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가 네. 그래서 잠재적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기차 군사 장비 같은 것들을 제조할 수 있는 히토류가 상당량 매장이 돼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린란드에 15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고요. 예. 미국이 보유한 게 180만 톤 정도인데 좀 비슷한 수준. 2배가 확보를 하면 단번에 2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4,400만 톤 정도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히토류 공격에 대한 방어막으로 그린란드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린란드는 새로운 북극 항로를 개발 가능하다라는 가치도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런 영향력을 차단하는 중요한 위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여기저기 확산을 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으니까 그린란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초석을 깔아두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